여러분 혹시 최근 주변에서 대기업 다니던 친구나 지인이 퇴사했다는 소식을 들어보셨나요? 그것도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으로요. 사실 지금 대한민국 대기업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대기업 정규직 감소 규모로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번에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월 3만 원 정도의 AI 구독료로 직원 한 명의 업무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대한민국 대기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숫자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2024년 초 은행권만 봐도 KB국민은행 647명, 신한은행 541명, 우리은행 479명, 하나은행 263명 등 총 1,880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KT가 본사 직원 2,8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LG 디스플레이는 전사적으로 대규모 희망퇴직을 단행했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SK온도 배터리 부진으로 첫 희망퇴직에 나섰죠. IT 업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NC소프트는 최근 수년간 본사 인력을 3,000명이나 감축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신규 채용이 급격히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500대 기업의 신규 채용 인원이 2022년 1만여 명에서 2024년 6,000기겜 4명으로 12.5%나 감소했습니다. 아예 사람을 안 뽑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구조조정은 IMF 때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 대상자의 나이가 젊어졌다는 것입니다. IMF 때는 주로 50대 이상 고연령층이 타깃이었지만 지금은 40대 초중반, 심지어 30대 후반도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의 경우 만 40세 이상이면 희망퇴직 신청이 가능했고, 일부 IT 기업들은 기준을 35세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둘째, 보상금 수준이 다릅니다. IMF 때는 그래도 3년에서 5년치 연봉을 주고 내보냈지만 지금은 많아야 2년치, 일부 기업은 1년치 정도만 주고 있습니다. 어떤 금융권 직원분은 20년 넘게 다녔는데 퇴직금 포함해서 받는 돈이 연봉의 2.5배 정도였다. 이걸로 뭘 하라는 건지 막막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셋째,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IMF 때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재취업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은 40대 중반에 대기업을 나오면 비슷한 수준의 일자리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넷째, 경제 상황의 본질이 다릅니다. IMF는 외환 위기라는 일시적 충격이었지만 지금은 구조적 저성장입니다.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0.7%에서 1.5% 사이로 예상되는데 이는 잠재 성장률 2%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그럼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기업들은 공식적으로 디지털 전환, 조직 효율화, 미래 경쟁력 강화 같은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AI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광범위하게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챗 GPT 플러스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월 구독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미국 기준으로 20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000원에서 29,000원 정도입니다. 한국에서도 네이버 클로바 X, 구글 제미나이 같은 AI 서비스들이 비슷한 가격대로 제공되고 있고요. 반면 대기업 사무직 직원 한 명의 인건비는 어떨까요? 연봉 6천만 원이라고 하면 4대 보험과 퇴직금, 각종 복리 후생비를 더해 실제로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약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월로 따지면 7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유료 AI 구독료의 250배가 넘습니다. 더 중요한 건 생산성입니다. 한 IT 기업 인사팀의 내부 자료를 보면 보고서 작성, 데이터 분석, 고객 응대 같은 업무에서 AI를 활용한 직원 한 명이 AI 없이 일하는 직원 3모명만큼의 성과를 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2025년 10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지난 3년간 청년층 일자리가 21만 1000개나 사라졌는데 이 중 98.06%인 20만 8000개가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사라진 일자리였습니다. 거의 모든 청년층 일자리 감소가 AI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역설적인 건 같은 기간 50대 일자리는 오히려 20만 9천 개가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AI는 정형화된 업무를 주로 대체하는데 이런 실무는 젊은 층이 담당하고 복잡한 협상이나 전략적 의사결정은 중장년층이 맡기 때문에 세대 간 고용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직무가 가장 먼저 대체될까요? 첫 번째는 은행의 텔러와 창구 직원입니다. 이미 많은 지점이 무인화되고 있으며 KB국민은행의 경우 2020년 대비 지점 수가 20% 이상 줄었습니다. 두 번째는 콜센터 상담원입니다. KT는 AI 상담원이 전체 상담의 70% 이상을, SKT는 90% 가까이 1차 응대를 맡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외로 중간 관리자들입니다. 보고서 취합과 일정 조율 같은 업무는 AI와 협업 툴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회계와 재무 분석 업무입니다. 삼성 SDS가 개발한 AI 회계 시스템은 한 달 걸리던 결산 업무를 며칠 만에 끝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6년 초부터는 피지컬 AI, 즉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가 시작됩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한국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이 개발 중인 로봇이 공장과 물류센터에 투입되면 제조업에서만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이제 손을 써야 하는 현장 업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반면 창의성이 필요한 일, 복잡한 대인관계나 협상이 필요한 일,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책임이 필요한 의사나 변호사 같은 분야는 당분간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AI를 잘 다루는 사람입니다. 기업들이 희망퇴직을 선호하는 이유는 냉정합니다. 연봉 7천만 원인 45세 직원을 10년 더 고용하면 9억 원이 들지만 AI 솔루션은 5천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8억 5천만 원이 남는 장사인 셈이죠. 이를 위해 기업들은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압박을 가하거나 성과 평가 기준을 높여 권고사직을 유도합니다. 특히 40대 초중반 고연봉자들은 연봉 대비 생산성 이슈와 퇴직금 부담 때문에 주요 타깃이 됩니다. 이렇게 아낀 인건비는 투자보다 주주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쓰이는 것이 자본주의의 현실입니다. 희망퇴직 후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20년 은행 생활 후 카페를 차린 김모 씨는 하루 12시간 일하며 이전 월급의 1/3도 안 되는 수익을 얻고 있고, IT 부서 과장이었던 이 모 씨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불안정한 수입에 시달립니다. 대기업 경력직들은 나이 장벽과 스킬 미스매치, 중소기업과의 문화 차이 때문에 재취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가정 내 갈등과 경제적 위기로 이어지며 실업급여 200만 원으로는 현실적인 생계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정부 프로그램 역시 시대에 뒤떨어져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3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툴로 생산성을 높여 AI를 활용하는 사람으로 남아야 합니다. 둘째, 재정적 안전망을 구축하십시오. 평생 직장은 없습니다. 최소 1년치 생활비를 확보하고 월급 외에 제3의 수입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시장에서 통하는 역량을 쌓으십시오. 회사 안에서만 인정받는 경력이 아니라 밖에서도 가치 있는 스킬을 갖춰야 합니다. 물론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노동법 개정을 통해 부당한 퇴직을 막고 AI 시대에 맞는 재교육 시스템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로봇세나 디지털세를 도입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